안녕하세요. 캡틴 스포츠 분석 프리뷰입니다. 스포츠 토토 혼자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조금 더 쉽게 분석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매일 업데이트되는 자료 및 막대한 정보를 무료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주세요. 9-29 NPB 세이브 지바 롯데 세이브 라이온즈는 와타나베 유타로 6승 9패 2.81가 시즌 7승 도전에 나선다. 20일 라쿠텐 원정에서 5.2이닝 2실점의 투구로 패배를 당한 와타나베는 투구 내용은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중이다. 기본적으로 홈 경기 투구가 매우 좋은 투수고 치바 롯데 상대로 홈에서 2안타 완봉승도 거두었기 때문에 기대의 여지는 많은 편이다. 전날 경기에서 오우츠 상대로 터진 네빈의 솔로 홈런이 유일한 득점이었던 세이브의 타선은 홈 경기의 부진이라는 문제를 시즌 내내 극복하지 못했다. 이는 이번 경기에서도 문제가 되기에 충분한 부분. 스미다의 8이닝 투구 이후 하야마 한 명으로 마무리한 게 유일한 소득일 것이다. 치바 롯데 마린스는 이시카와 휴타 4승 6패 4.68가 시즌 5승에 도전한다. 17일 오릭스 원정에서 7이닝 1실점의 호투를 보여준 이시카와는 그야말로 상성을 엄청나게 타는 투수라는 걸 증명해 보인 바 있다. 세이브 상대로 이번 시즌 홈과 원정의 차이가 큰데 원정에서 6이닝 4실점 패배를 당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전날 경기에서 이토 상대로 상대의 실책을 잘 잡아내면서 3점을 올린 치바 롯데 타선은 홈 경기에 집중력이 살아난 게 다행이다. 그러나 원정이라는 게 변수가 될 듯. 1이닝을 타카노가 무실점으로 막은 건 그나마 다행일 것이다. 현재 두 팀의 순위는 5위와 6위. 그야말로 이번 경기는 자존심 싸움이다. 두 팀 모두 타격에 있어선 아쉬움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는 편. 하지만 와타나베는 홈 경기 강점이 확실한 투수. 반면 이시카와는 팀 상성을 따라가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을 듯. 하지만 직전 경기에서 요시다 감독의 투수 운용은 이긴다기보다는 그냥 내려놓은 모습이고 이 점이 그대로 승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선발에서 앞선 세이브 라이온즈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예상 스코어 41 세이브 승리, 승1패 세이브 승리, 핸디 세이브 승리, 언더 오버 언더? 9-29 NPB 오릭스 라쿠텐 오릭스 버팔로스는 쿠리 RN 10승 8패 2.52 시즌 11승 도전에 나선다. 20일 소프트뱅크 원정에서 5이닝 3실점의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쿠리는 최근 투구의 기복이 심한 모습이 나오는 중. 라쿠텐 상대로 원정에서 부진했지만 최근 홈 18.2이닝 무실점이 말해주듯 홈에선 절대 무적에 가깝다. 전날 경기에서 라쿠텐의 투수진을 완파하면서 10점을 올린 오릭스의 타선은 그야말로 완벽하게 부담감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흐름은 이번 경기의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을 듯. 그러나 마지막 2이닝 동안 사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조금 생각을 달리해야 할 것 같다. 라쿠텐 골든 이글스는 스펜서 하워드 5승 1.79가 시즌 6승에 도전한다. 23일 리포넴 원정에서 6.1이닝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하워드는 복귀 전의 부진을 멋지게 극복한 바 있다. 전체적으로 투구의 기복은 있지만 오리그 상대 첫 등판이라는 점은 분명 강점이 될 수 있다. 전날 경기에서 미야기의 투구에 막혀있다가 막판 이닝에 힘을 내면서 5점을 올린 라쿠텐의 타선은 그나마 힘을 냈다는 점에 만족해야 할 듯. 루크 보이드는 이번 시즌 종료 후 무조건 재계약해야 한다. 6.1이닝 동안 5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허리가 계속 문제다. 부담감을 떨친 오릭스는 위력적이었다. 이 점이 이번 경기에서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쿠텐 역시 타격감에 조금 살아난 모습이라는 건 역시 부담감 차이가 있을 듯. 일단 하워드는 분명히 호투를 기대할 수 있는 투수. 그러나 홈에서 쿠리는 그야말로 무적에 가깝고 오릭스의 타선은 이제야 다시 불이 붙었다. 후반에 강한 오릭스 버팔로스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예상 스코어 31 오릭스 승리, 승1패 오릭스 승리, 핸디 라쿠텐 승리, 언더 오버 언더? 9-29 KBO SSG 롯데 SSG는 드류 앤더슨 11승 7패 2.28이 시즌 12승 도전에 나선다. 20일 두산과 홈 경기에서 4.1이닝 4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앤더슨은 페이스의 하락이 눈에 보이는 중. 그나마 일주일 만의 등판이라는 점이 앤더슨에겐 강점이 될 수 있는 포인트다. 토요일 경기에서 두산의 투수진을 공략하면서 최정의 솔로 홈런 포함 6점을 올린 SSG의 타선은 부진이 1경기를 넘어가지 않는 훌륭한 집중력을 보여주었다. 홈에서도 필요한 건 아마도 홈런일 것이다. 3.2이닝을 1실점으로 막은 불펜은 하루의 휴식이 도움이 될 것이다. 롯데는 박진 3승 2패 5.18이 시즌 4승에 도전한다. 24일 삼성 원정에서 2.2이닝 5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박진은 작년과 다르게 선발로서 전혀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중이다. 이번 경기 역시 선발로서의 기대치는 낮추는 게 좋을 정도.
전날 경기에서 곽빈 상대로 레이에스의 솔로 홈런 포함 2점을 올린 롯데의 타선은 단 4안타에 그칠 정도로 타격감이 떨어져 버렸다. 원정에서의 집중력 부재는 시리즈 내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편. 2.2이닝 동안 3실점을 내준 불펜은 최준용을 괜히 믿은 듯하다. 롯데의 가을 야구 희망은 거의 완벽하게 사라져 버렸다. 특히 타선 쪽에서 집중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중 강속구 공략을 고려한다면 이번 경기에서도 기대가 어려울 듯. 반면 박진은 선발로서의 기대치는 많이 떨어지고 있고 SSG의 타선은 홈에서의 집중력이 있다. 전력에서 앞선 SSG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예상 스코어 83 SSG 승리. 승일패 SSG 승리. 핸디 SSG 승리. 언더 오버 9-19 KBO KINC. KIA는 1일 1승 3패 7.82가 시즌 2승 도전에 나선다. 21일 NC와 홈 경기에서 4이닝 무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이을이는 4개 볼넷과 7개 삼진이 말해주듯 그야말로 이을이다운 투구를 해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경기 위력은 뛰어나겠지만 얼마나 던지느냐가 관건이다. 전날 경기에서 김노건 공략에 실패하면서 단 1점에 그친 KIA의 타선은 홈으로 돌아와서도 타격이 살아나지 않는 문제가 터져버렸다. 특히 득점권 집중력은 최악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 3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은 불펜은 막판에야 잘하는 것 같다. NC는 로건 앨런 6승 12패 4.52 시즌 7승에 도전한다. 23일 롯데 원정에서 구원으로 등판해 1이닝 1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앨런은 선발로서의 복귀가 조금은 불안하다. 즉 루틴 문제가 있는데 KIA 상대로 최근 투구가 좋지 않았다는 점 역시 불안 요소 중 하나다. 전날 경기에서 양현종 상대로 솔로 홈런 2발로 올린 2점이 득점의 전부였던 NC의 타선은 비록 승리하긴 했지만 좌완 상대 강점이 사라졌다는 점이 불안 요소다. KIA의 불펜 공략 실패 역시 아쉬움이 있을 듯. 3.2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은 불펜은 이번 경기의 운용이 쉽지 않을 것이다. 전날 양현종은 홈런 2발로 끝났다. 즉 NC의 경우에도 이번 경기에서 다득점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이야기. 전날 KIA는 득점력 문제가 매우 심각했는데 이번 경기에서 이를 타파하느냐가 관건이다. 문제는 로건 앨런이 1일의 휴식을 더 취했다는 점이고 이는 앨런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 무엇보다 하루의 휴식은 NC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투수력에서 앞선 NC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예상 스코어 53 NC 승리. 승일패 NC 승리. 핸디 KIA 승리. 언더 오버 언더 9-29 KBO 한화 LG. 한화는 정우주 3승 3.1연과 시즌 두 번째 선발 마운드에 오른다. 26일 LG와 홈 경기에서 0.1이닝 무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정우주는 역시 현재까지는 불펜이 맞는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 첫 선발 경기에서 2.1이닝 2실점 투구를 보여주었는데 이번 경기에서 기대를 걸긴 힘들어 보인다. 전날 경기에서 토러스트 상대로 단 2점을 올리는데 그친 한화의 타선은 1차전에 호조를 전혀 이어가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고 말았다. 특히 LG의 불펜 공략 실패는 이번 경기의 불안감을 높여주는 포인트. 문동주의 조기 강판 이후 8.1이닝을 3실점으로 버틴 불펜은 고생 많이 했다. LG는 임창규 11승 6패 2.9연과 시즌 12승에 도전한다. 13일 KIA와 홈 경기에서 6이닝 3실점의 투구로 패배를 당한 임창규는 시즌 후반 힘이 떨어진 모습이 이어지는 중이다. 한화 상대로 상당히 강한 투수인데 그때와 지금은 조금 다를 것이다. 전날 경기에서 시작과 동시에 문동주를 폭파하면서 홈런 2발 포함 9점을 올린 LG의 타선은 무려 17개의 안타를 터뜨리면서 건재를 과시해 보였다. 한번 살아난 타격은 이번 경기에서도 기대를 걸 수 있는 포인트. 3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은 불펜은 승리조의 휴식이 반갑다. 비로 인해 취소가 되었는데 한화는 선발 투수를 바꿨다. 이는 본격적으로 한화가 1위를 포기하고 가을 야구를 준비하겠다는 신호 그 자체. 문동주를 무너뜨린 LG의 타격이라면 충분히 정우주도 공략할 수 있을 듯. 임창규 입장에선 1일의 휴식 추가는 그야말로 땡큐다. 선발에서 앞선 LG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예상 스코어 73 LG 승리. 승일패 LG 승리. 핸디 LG 승리. 언더 오버 9-30 세리에 A 파르마 칼초 1913 토리노. 파르마는 3백 수비 조직이 흔들리며 박스 안쪽 공간을 쉽게 허용하는 치명적인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펠레그리노와 오르도네스가 중심을 잡으려 하지만 측면과 중앙 모두에서 균형이 무너지며 수비 블록이 무력화된다. 반면 토리노는 블라시치가 하프 스페이스를 절묘하게 침투하며 파르마의 가장 취약한 지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수 있다. 카사데이가 중원에서 템포를 끌어올리고 시메오네가 마무리까지 이어간다면 토리노는 전술적 우위를 경기 내내 유지할 수 있다.
결국 체계적인 공격 루트와 침투 패턴의 완성도가 높은 토리노가 승부를 지배할 가능성이 뚜렷하다. 배팅 핵심 포인트. 파르마는 3백 수비 간격 유지 실패로 박스 안이 쉽게 열리는 구조적 문제. 토리노는 블라시치의 하프 스페이스 침투와 카사데이의 템포 조율로 공격 루트를 다각화. 시메온의 결정력까지 더해지며 토리노의 득점 기대치는 확실히 높다. 전술적 상성과 수비 안정성의 격차를 고려하면 이 경기는 토리노가 승리를 가져갈 수밖에 없다. 9-30 세리의 A 제노아, CFC SS 라치오. 제노아는 전방 압박을 앞세운 공격적인 전술이 시그니처지만 과감한 라인 전진으로 인해 뒷공간을 쉽게 내준다. 콜롬보와 그랜베크, 스탄치우의 연계가 살아나도 결국 수비 뒷공간 관리가 불안정하다는 점은 치명적이다. 라치오는 자카니의 폭발적인 침투와 피사요의 박스-투박스 움직임, 카스텔리아노스의 연계가 동시에 작동하며 뒷공간을 집중 공략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 맞대결은 전술적 구조의 허점을 공략하는 라치오가 더 유리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노아가 전방 압박으로 초반 분위기를 잡을 수는 있겠지만 전체 흐름은 라치오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크다. 결국 뒷공간 침투에 강한 라치오가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낼 것이다. 배팅 핵심 포인트. 제노아는 전방 압박은 날카롭지만 전진 라인 뒤 뒷공간이 넓게 열리며 치명적 약점이 드러난다. 라치오는 자카니를 앞세운 침투 패턴과 빠른 전환으로 상대 약점을 직격할 수 있다. 전술적 허점과 스피드 차이를 고려하면 라치오가 승리를 가져갈 확률이 높다. 전술 구조의 역설을 감안하면 이 경기는 라치오가 끊어낼 흐름이다. 9-30 프리미어리그 에버턴 웨스트햄. 에버튼은 베투의 피지컬과 그릴리시의 돌파, 듀스버리 홀의 배급이 맞물리며 공격 템포를 끌어올리고 있다. 웨스트햄은 3백의 구조적 한계와 수비 미드필더 간격 붕괴로 인해 상대에게 수많은 공간을 허용한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전술적 안정감과 공격 루트의 다양성에서 에버튼이 훨씬 유리하게 흐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스트햄이 보행과 파케타를 활용해 순간적인 찬스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수비 붕괴라는 본질적인 약점을 가리기엔 역부족이다. 결국 이 매치업은 에버튼이 상대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며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 배팅 핵심 포인트. 웨스트햄의 3백은 중앙과 측면 모두 허술의 압박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 에버튼은 베투 그릴리시의 호흡과 듀스버리 홀의 전개로 다양한 득점 루트를 확보했다. 전술적 완성도와 안정감을 고려하면 에버튼이 승부를 가져갈 확률이 높다. 수비 붕괴와 공간 노출을 감안하면 이 경기는 에버튼이 잡아낼 흐름이다. 9-30 라리가 발렌시아 오비에도. 발렌시아는 하비 게라의 플레이메이킹과 페펠로의 측면 돌파를 중심으로 오비에도의 3백을 지속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구조다. 또한 다니 라바가 세컨드 볼을 빠르게 회수하고 공격 템포를 높이며 박스 근처에서 추가적인 마무리 옵션을 제공한다. 하비 게라가 좌우 전환과 중앙 돌파를 적절히 섞어낼 때 발렌시아의 공격은 더욱 예측 불가능해지며 오비에도의 수비 간격을 크게 흔들 수 있다. 반면 오비에도는 후방 빌드업 속도가 느리고 3백이 벌어질 때 측면 커버와 뒷공간 대응에서 반복적으로 허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압박을 받을 때 전방 연결이 끊기면서 경기 전체가 수세로 몰리는 패턴이 자주 발생한다. 그래서 발렌시아가 점유와 전환을 모두 장악하며 경기의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배팅 핵심 포인트. 발렌시아는 하비 게라의 전진 패스와 페펠로의 측면 돌파로 오비에도 3백을 체계적으로 붕괴시킬 수 있는 전술 구조. 오비에도는 느린 전개와 뒷공간 대응 문제로 인해 압박과 빠른 전환에 반복적으로 흔들리는 흐름. 홈에서 템포를 장악하고 공격 루트를 다양화할 발렌시아가 승부의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전술 유연성, 템포 전환, 심리까지 고려하면 이 경기는 발렌시아가 승부를 가져갈 타이밍이다. 9-30 U-20 월드컵 프랑스 남아공. 프랑스는 응구라와 은바에가 만들어내는 콤팩트한 연계 패턴과 하프 스페이스 침투로 남아프리카 공화국 수비를 흔들 수 있는 구조를 완성했다. 페널티 박스 측면에서 빠른 원투 패스와 시선 교란, 절묘한 오프사이드 트랩 돌파가 자주 전개되며 오늘 경기에서도 위협적인 장면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아수마니가 중원에서 전방으로 날카로운 패스를 공급하며 공격의 템포를 유지하고 팀 전체가 빠르게 전환해 상대의 공간을 무너뜨린다. 반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수비 라인의 간격 유지가 불안정하고 하프 스페이스 대응력이 약해 프랑스의 패턴 공격을 막아내기 어려운 흐름이다. 장거리 원정과 체력 소모까지 겹쳐 후반 집중력이 떨어질 경우 프랑스의 강력한 전방 압박과 빠른 연계가 경기 주도권을 확실히 가져올 것이다. 배팅 핵심 포인트.
응구라의 폭발적 돌파와 은바의 콤팩트 연계가 하프 스페이스를 효과적으로 공략한다. 아수마니의 중원 배급과 템포 조율이 공격의 완성도를 한층 높인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하프 스페이스 대응력과 라인 간격 유지에서 불안정해 후반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전술 완성도와 연계 패턴, 그리고 현지 적응 환경까지 감안하면 프랑스가 경기를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9-30 U-20 월드컵 노르웨이 나이지리아. 노르웨이는 빌드업을 통해 경기를 풀어가지만 강한 압박을 받으면 전개 속도가 급격히 떨어지며 실수를 유발할 수 있다. 한센과 페테르센의 연계 플레이는 정교하지만 순간 폭발력과 피지컬에서 한계를 보여 강한 전방 압박을 뚫어내기 어렵다. 반면 나이지리아는 벤자민과 아르만이 폭발적인 가속력과 개인 기량으로 수비 라인을 흔들고 알라비가 제공권에서 결정적 위협을 가할 수 있다. 또한 아프리카 팀들이 전통적으로 연령별 대회에서 보여온 피지컬 우위와 스피드가 이번 경기에서도 그대로 발휘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나이지리아는 초반부터 템포를 높이고 강한 압박을 가한다면 노르웨이의 빌드업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르웨이가 전개 안정감을 유지한다면 변수가 생길 수 있지만 현재 운동 능력과 개인 기량 격차는 나이지리아가 분명히 앞선다. 배팅 핵심 포인트. 나이지리아는 벤자민과 아르만의 폭발적인 돌파력, 알라비의 제공권 장악으로 다이내믹한 공격 루트를 구축한다. 노르웨이는 기술적이지만 강한 압박과 빠른 템포 전환에서 한계를 보이며 수비 라인이 흔들릴 위험이 크다. 전통적으로 아프리카 팀들이 연령별 대회에서 보여온 피지컬 우위와 개인 기량이 이번 경기에서 승부를 가를 핵심이다. 운동 능력과 개인 기량, 그리고 피지컬 우위를 감안하면 나이지리아가 경기 흐름을 완전히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9-30 U-20 월드컵 미국 뉴칼레도니아. 미국은 니키 차키리스가 중앙에서 측면 하프 스페이스로 대각선 침투를 시도하며 수비 간격을 흔들고 박스 근처에서 킬 패스를 연결해 콜 캠벨의 결정력을 살릴 수 있다. 삼브라노는 볼 전개를 안정시키며 압박을 풀어내고 템포를 주도해 빠른 전환과 세컨볼 장악에서 팀의 흐름을 단단히 잡아준다. 또한 미국은 점유와 압박을 상황에 따라 조절하며 상대를 끌어낸 뒤 뒷공간을 노리는 유연한 전술 변화를 가져갈 수 있다. 뉴칼레도니아는 하프 스페이스와 세컨볼 대응 약점이 뚜렷해 차키리스 마이너스 캠벨 패턴을 차단하기 어렵고 측면 수비가 쉽게 흔들릴 경우 라인 전체가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루네의 단발적 돌파가 위협적일 수 있지만 미국의 중원 압박과 전환 속도 앞에서는 공격 기회를 연속적으로 이어가기 힘들다. 결국 템포 조절, 공간 활용, 세컨볼 대응력에서 미국이 확실한 우위를 점하며 경기 주도권을 장악할 그림이 가장 현실적이다. 배팅 핵심 포인트. 니키 차키리스의 메잘라식 대각선 침투와 킬 패스가 미국 공격의 핵심 루트다. 콜 캠벨은 좁은 공간에서도 마무리할 수 있는 피니셔로 뉴칼레도니아 수비를 흔든다. 뉴칼레도니아는 하프 스페이스와 세컨볼 대응이 취약해 미국의 템포와 전환 플레이를 막기 어렵다. 중원 지배력과 하프 스페이스 활용, 세컨볼 대응력까지 고려하면 미국이 경기 흐름을 완전히 주도하며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9-30 U-20 월드컵 콜롬비아, 사우디아라비아. 콜롬비아는 나이저 비아레알의 예리한 문전 움직임과 마무리 감각이 절정에 달하며 전방 화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몬타노의 폭발적 측면 돌파와 곤잘레스의 중원 배급이 어우러져 공격 루트가 다채롭게 전개되고 남미 개최 환경에서 빠른 현지 적응이 가능하다는 점도 큰 힘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탈랄하지와 하카위가 속도를 활용해 전방을 노리겠지만 창의적인 전개와 연계 완성도가 떨어진다. 게다가 장거리 원정과 기후, 적응 부담이 경기 후반 체력 저하와 집중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사우디의 수비 블록은 빠른 패스 전환과 박스 안 세컨드볼 대응에서 불안정해 콜롬비아의 지속적인 압박을 견디기 어렵다. 콜롬비아는 홈 이점을 가진 듯한 환경 속에서 전술적 자신감을 바탕으로 초반부터 강한 압박과 템포를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 결국 선발 전력과 전술 밸런스, 그리고 현지 적응력에서 콜롬비아가 압도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시나리오다. 배팅 핵심 포인트. 나이저 비아레알의 박스 장악력과 마무리 감각이 사우디 수비를 크게 흔들 것이다. 몬타노와 곤잘레스의 측면 돌파 중원 배급이 공격 다양성을 만들어낸다. 사우디는 장거리 원정과 기후, 적응 부담으로 후반 체력과 수비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전술 밸런스와 현지 적응력, 공격 완성도를 모두 감안하면 콜롬비아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스포츠 분석 혼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막대한 자료와 팁을 무료로 공유해드리오니 함께 적중률을 올려봅시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